지구의 아득한 시간들이 파도치는 협곡의 바다. 그곳엔 오래된 자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시원한 공기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침 햇살도 좋고. 네. 대자연의 경이로운 과거를 마주하고 이 풍경에 변치 않은 미래를 바라며 오르는 길. 마지막 에너지 다 합시다. 어때요? 장관이죠? 장관입니다. 맨날 이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죠? 예. 네. 북미 대륙이 알프스, 미국 노스 캐스케이즈 국립공원으로 간다. 윈스런 마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장대한 봉우리들이 반기는 노스 캐스케이즈 국립공원에 들어선다. 최고봉인 레이니어 산을 비롯해 3,000m가 넘는 산들이 거칠게 일어선 캐스케이즈 산맥의 북부 일대다. 이곳의 독특한 자연 환경은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결성한 탐험대에 의해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160여 년 후인 1968년 노스 캐스케이즈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노스 캐스케이즈 국립공원에는 무려 300여 개의 빙하가 남아있다. 미국에 있는 빙하의 절반가량이다. 공원 서쪽으로는 깊은 협곡과 숲이 드리워져 있고 동쪽으로는 건조한 고산 초원이 이어진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각들이 자연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는 것. 아침 공기 참 시원합니다. 예, 상큼합니다. 여기도 이 나무로 이렇게 잘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부러진 자체가 자연의 묘미네. 이 곡선을 누가 만들겠어요, 이렇게. 이야. 오랫동안 인디언들의 땅이었던 이곳에도 여지없이 개척의 바람이 불었지만 다행히도 시기가 늦은 편이었다. 또한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의 초대이사였던 스티븐 매더의 자연보존 정책으로 공원의 90% 이상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캐스케이즈 산맥은 9천만 년 전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접히면서 땅이 치솟아 만들어졌다. 이 국립공원의 날카로운 암봉들과 그 사이에 깊게 패인 U자형 계곡을 만든 건 바로 빙하. 300여 개의 빙하들이 2만 년 이상 깎고 다듬은 작품이다. 여기는 단풍이 들었어요. 요 작은 나무들이. 예. 9월 중순, 노스 캐스케이즈는 가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울긋불긋한 초목을 사이에 두고 낮은 지대에는 여름이, 그 위로는 겨울이 스며 있다. 서로 다른 계절이 공존하는 곳. 까마득한 시간 속에 만들어진 대자연이 단 수십 년 만에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위기일지 모른다.
이 경이로운 풍광이 오랫동안 지켜지길 바라며 걸음을 옮긴다. 워싱턴 주에는 화산 활동으로 탄생한 산악지대가 많은데 이곳 역시 영향을 받았다. 그때 분출된 바위 조각들이 계곡을 따라 급격하게 흘러내린 결과물이 이 너덜지대다. 덮여있던 잔설이나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더 광대한 면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지패스 트레일은 1814년 알렉산더 로스라는 모피 사냥꾼이 넘어다녔던 길이라 전해진다. 대부분의 모피 사냥꾼들과 무역상들은 산맥 남쪽으로 빠져나가 컬럼비아 강을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길은 원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기에 알렉산더 로더는 반대로 산맥을 넘어서는 험난한 길을 택했다고 한다. 여정은 이지패스 트레일에서 동남쪽으로 접해 있는 블루레이크 트레일로 이어진다. 우뚝 솟은 화강한 봉우리와 울창한 숲, 초원을 두루 조망하며 걷는 길로 왕복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다. 트레일 대부분은 산사태로 인해 조각난 바위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험악한 산악바위 숲길. 1.5km 정도 평탄한 코스를 지나자마자 길은 급격하게 허리를 세운다. 연이은 트레킹에 몸은 이미 녹초가 됐다. 게다가 높아진 고도에 엄습하는 차가운 기온. 계절을 거슬러 가는 것만 같다. 이 봉우리가 리버리 벨, 자유의 종 봉우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 저기 특별히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뾰족뾰족한 산봉우리가 쏟아질 듯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고도감이 확실히 느껴진다. 마침내 블루레이크에 다가선다. 이 옥빛 색깔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블루레이크의 신비로움. 오, 원더풀. 와. 해발 1900m에 자리한 빙하 호수 블루레이크. 이름처럼 깊고 푸른 물빛을 자랑한다. 시원한 공기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침에 살도 좋고. 네. 동쪽으로는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대초원이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의 웅장한 산줄기가 지나는 땅. 이곳에 글레이셔, 즉 빙하란 이름의 국립공원이 있다. 빙하가 깎아낸 170여 개의 산과 76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장관을 이루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서울시의 7배에 달하는 4,000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면적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작진이 이곳을 찾은 9월 말. 계절은 이미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을까.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배경이 된 몬타나주.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니 여정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한반도 종단 길이와 맞먹는 1200km의 트레일을 품은 글레이셔 국립공원. 이들이 선택한 하이라인 트레일은 높은 절벽과 산비탈로 이어진다. 북미 대륙을 동서로 가르는 대륙의 분수령, 로키 산맥에서도 높은 구간을 따라 이어지는 바위산. 가파른 사면에 가느다란 실처럼 놓인 길을 걸으니 시야가 아찔하다. 왼쪽 편으로 계속 낭떠러지거든요. 조심하세요. 드라이브 폭도 조금 좁습니다. 네. 높은 산봉우리 사이로 깊게 파인 거대한 협곡에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온다. 야, 대단하네. 절벽을 지나 접어든 산마루의 초원지대. 한낮의 햇볕에 고개를 내민 야생화에 너나 할 것 없이 잠시 다리를 쉬어본다. 겨울이 오기 전에 평화로운 한때다. 폭이 좁은 길은 야생동물의 길이기도 하다. 1년 중 8개월 이상 눈에 덮이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탐험가들이 처음 찾았던 1850년, 이곳엔 100여 개의 빙하가 있었다고 한다. 글레이셔, 빙하란 이름이 붙은 이유다. 더 먼 옛날엔 빙하가 무려 1.6km의 두께로 저 높은 산봉우리까지 차올랐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한다. 저 봉우리가 2,700m 봉우리입니다. 대단한 협곡입니다. 이 계곡은 그 빙하의 무게로 밀려 내려가면서 계속 깎여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V자로 이제 꺾여 나가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U자로 변하겠죠. 그렇지, U자 되겠지. 예. 장엄한 암벽은 빙하가 휩쓸고 간 자국을 훈장처럼 새기고 서 있다. 지구의 시간을 걸었던 하이라인 트레일. 24km의 여정이 끝나간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슴에 담고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백미로 꼽히는 그리넬 빙하를 만나러 가는 길. 빙하가 녹은 물이 먼저 나와 눈부신 에메랄드 빛으로 반겨준다. 해발 1700m에 자리한 조세핀 호수다. 와. 이야. 해발 지금 1700 정도 되는데. 1700. 예, 이 고산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호수의 물소리가 세상을 채운다. 어느새 마음이 차오른다. 만년설이 쌓인 빙하를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아침. 호수를 지나 고도를 높여가는 길.
침엽수림이 거센 바람에 술렁이더니 어느새 구름이 산 정상을 뒤덮었다. 시시각각 날씨가 바뀌는 고산지대. 거센 바람에 맞서 3.5km를 걸으니 가파른 벼랑으로 길이 이어진다. 다행히 날이 개기 시작한다. 베일을 들이운 듯 신비롭게 쏟아지는 햇살. 기운을 내서 높은 암벽 너머 그리넬 빙하를 향해 나아간다. 자욱한 구름 사이로 드디어 그리넬 빙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9월에도) 빙하가 눈부신 매니 글레이셔지요. 300m의 고도차를 흘러내리는 빙하가 녹은 물줄기를 보며 거친 암벽에 바짝 다가선다. 아이고, 경사도가 대단하네. 빙하를 보러 가는 길에 하이커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너비가 1m 정도에 불과한 좁은 길은 빙하를 보려는 하이커들의 발걸음이 줄지어 이어져 서로 길을 양보해야 할 정도다. 잠깐 개은 하늘이 다시 흐려지나 싶더니 구름이 세찬 물살처럼 암벽 사이를 흘러간다. 위험하고 아름다운 대자연. 그 한가운데서 200만 년 전부터 새를 불려온 빙하. 그러나 2020년 글레이셔 국립공원은 공원이 지정되던 1910년엔 100개를 넘던 빙하가 이제 26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빙하는 점점 빨리 녹고 있다. 빙하가 말이죠. 형성될 때는 100년에 0.1mm 정도 형성돼요. 작게, 아주 작게. 그런데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무려 1년에 10m씩 온도가 없어집니다. 안타깝죠? 요새를 지키는 최후의 노병처럼 정상부의 절벽 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앉은 그리넬 빙하. 곧 지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로키 산맥의 산악 빙하까지. 이제 마지막 가파른 오름길만이 남았다. 와. 그리넬 글레이셔 트레일을 걷길 3시간여. 마침내 빙하를 마주한다. 이제 빙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곳에서 지구온난화와 맞서 싸우던 빙하는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온다. 그린넬 빙하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가슴이 벅차 올라요. 그죠?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30년도에 다 도가 없어질 거라고 8년 하잖아요. 뒤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예. 2030년부터는 볼 수 없을 풍경. 은퇴하는 노병을 배웅하듯 경건하게 선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옥빛 호수. 그 물에 기대어 꽃을 피우는 야생화. 찬란했던 지구 역사의 한 장면을 가슴에 새긴다. 빙하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시 시애틀이다. 미국의 여러 대기업들의 본사가 자리한 첨단 도시면서도 에메랄드 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는 곳. 시애틀을 에메랄드 시티라고 하는 것처럼 시애틀을 품고 있는 워싱턴주에도 별칭이 하나 있다. 바로 에버그린 스테이트. 그 싱그러운 이름처럼 워싱턴주에는 늘 푸른 자연이 잘 간직된 국립공원들이 여럿 있는데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곳이다. 면적이 236에이커, 서울시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이 광대한 공원은 5곳의 주요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400여 킬로미터의 트레일이 그 모든 지역을 아우르며 흐르고 있다. 트레일의 난이도와 거리도 다양해서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에 나선 이들부터 전문 산악인들까지 찾아오는데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의 방문자 수는 한 해 200만 명에 달한다. 여기 파라다이스 지역은 공원의 중심으로 가장 많은 발길이 모여드는 곳. 자, 이제 올라갑니다. 자연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환경운동가 존 뮤어. 레이니어산 국립공원 역시 그가 일생을 바쳐 지켜내고자 했던 위대한 풍경들 중 하나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어 멈춰버린 만년설산 아래 시시각각 다른 색과 몸짓으로 변화하는 산천초목. 서로 다른 세상과 계절들이 한데 스며있는 이런 풍경에 매혹당하는 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터다. 그러나 백인들이 찾아와 새삼스레 이 땅의 보호나 개발을 논하게 된 건 불과 한 세기 전 무렵. 그 몇 배나 긴 시간 동안 이미 이 땅은 인디언 부족의 오래된 삶터였다. 자, 폭포에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나라다 폭포예요. 시원하다. 물의 색깔 봐. 이 나라다 폭포가 레이니어 저 위에서부터 얼음물이 녹아 흘러서 생긴 폭포야. 이곳 사람들은 이 물을 마더 오브 워터라고 하지. 엄마의 물줄기 같다고 해서. 이곳저곳 흐르며 떠돌아다니다가도 결국 한자리로 모여드는 물방울들처럼 하루 끝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른다.
각자의 유학 생활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아이들의 방이 모두 다시 채워진 지 3년 남짓. 떨어져 지내온 시간의 빈틈을 열심히 메우고 있는 요즘인데 최근 시작한 가족 트레킹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함께 걷는 거리만큼 서로를 알게 되는 트레킹 여행. 광막한 대지에 비하면 신라처럼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 그렇게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다. 레이니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건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풍경 때문이다. 푸른 광야와 숲으로 미국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풍요롭지만 언제 다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화산의 땅. 게다가 20개가 넘는 빙하를 가진 얼음의 땅이기도 한 이곳. 서로 비슷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낯선 환경들이 자연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태평양의 무겁고 습한 바람과 구름은 4,000m가 넘는 이 천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눈과 비를 산맥에 뿌린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혹은 한순간에도 환경과 기후가 마법처럼 달라질 수 있는 신비로운 땅. 레이니어산 국립공원은 김중근 씨 가족처럼 이제 막 트레킹의 재미를 알아가는 이들에게도 더 높고 거친 산을 준비하는 산악인들에게도 꿈꾸는 것 이상의 특별한 모험을 안겨준다. 길은 어디로든 얼마든지 흐르고 있으니 여행자는 어떤 모험으로 향할지만 선택하면 된다. 아, 야, 고생했네. 야, 고생드렸어요. 자, 저쪽. Is like the snowdrift
is like the swan. Her face, it is the fairest, but ere the sun shone on. 이름처럼 밝은 햇살이 내려앉은 선라이즈는 전날의 파라다이스와 함께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된 여러 지역 안에서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게 보통이지만 사람들은 내키는 대로 자기만의 새로운 트레일을 이어갈 수 있다. 실핏줄같이 흐르는 길은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지역으로도 연결된다. 대략 우리가 한 2,000m 정도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 높이가 우리가 가는 데가 2,45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체로서 우리가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한 12km 정도 우리가 걸을 겁니다. 파라다이스 지역보다 300여 미터 더 높은 곳에 자리한 선라이즈 지역은 국립공원 안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다. 여름철엔 아고산대 초원 여기저기에서 고개 내민 야생화들 덕분에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고도가 높은 만큼 마냥 편한 길만은 아니고 내려다보면 아찔한 구간들도 종종 지나게 된다. 물론 그건 눈앞에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지는 풍경 또한 그만큼 더 웅장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So you guys are going to have a camping night? Yeah, so we're going to be out for 3 nights and 4 days. We'll hike about 40 miles in that time, and yeah, we got permits to do it. Cool. I heard that you have to make a reservation for it. When did you have to make it? Oh, I think it was back in March Wow. that we were notified that we got the permits to do the exact campsites that we want. You can do walk-up permits, but you have to be more flexible. Wow. Right. Because some of the camp spots are full. There's so many people that are hiking these trails. So it's quite popular. Yeah. They limit, you know, there's only so much room to camp, and they do put in, like, 여기 호수가 이렇게 이쁘네. 오. 이건 무슨 호수예요? 여기 호수가 이름이 프로즌 레이크라고 특별히 이 호수는 이 아래지역에 있는 타운의 상수원이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얼어있어 이게? 이제 8월, 9월 되면 거의 다 녹고 다시 10월, 11월에 눈 쌓이기 시작하면 많은 수량이 여기에 쌓이게 모이게 되겠지. 야, 이거 밑에 사람은 진짜 좋은 물 먹고 산다, 그지? 굉장히 참 중요한 곳이지. 예쁘다. 이 프로즌 레이크. And I feel with you in my arms. This love will last forever. Because I'm truly in love with you. I'm truly head over heels with your love. I need you. 'Cause with your love I'm free. 레이니어의 새하얀 봉우리. 그 옛날 인디언들이 숭배했고 지금은 세계의 트레커들이 사랑하는 그 상과 더불어 캐스케이드 산맥에 솟아있는 다른 여러 고산들이
걷는 내내 아른거렸다 선명해졌다 하는 이 길. 지대가 높은 선라이즈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는 그 모든 자리마다 근사한 전망대가 된다. 흐르는 땀과 가쁜 숨은 그 전망대에 드는 입장료랄까. 다시 흐르는 길을 따라 버러스 산으로 향한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작가 존 버러스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 산은 레이니어 산 국립공원의 선라이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자 이번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일생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작가가 세상에 남겨두고 간 조언. 처음 들은 그 문장에 왠지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길고 힘든 길을 며칠씩 걷는 일이 고되면서도 기껍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찾아낸 것이리라. 마음의 천국을. 와! 오!